자, 오늘 이제 목요일이죠. 그래서 9월의 첫 주도 이제 후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제 후반은 제가 21선 위에서 좀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21선 위로 올라오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어, 오전 장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21선 위로 올라오긴 올랐습니다. 그리고 3200포인트까지도 이제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뭐 강하게 이렇게 오르기보다는 아직까지 뭐 강하게 이렇게 힘있게 오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올라오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서 올라오기는 올랐는데 역시 오후가 되니까 좀 밀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3189포인트까지 거의 뭐 21선까지도 이제 밀려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데까지는 결과로 보면 바라는 것까지는 그런 대로 맞춰내는데, 이게 또 강력하게 좀 확신을 줄 만큼의 움직임은 그렇다고 또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좀 아슬아슬한, 그러니까 역시 이제 지금은 강세장은 아니죠, 시장으로 본다면. 강세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많은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한 발 한 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올랐는데 어차피 지금 보면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어, 월요일 날 빠졌던 자리가 이제 또 박스의 하단권이 되어지며, 그리고 오늘의 고점 근처가, 그러니까 3200포인트 위가 또 박스의 상단권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박스의 저항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주말이 되어지는데, 보통 이제 주 후반이 보통 좀 약하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좀 약세를 보여주는데요. 일단 내일은 21선 위에 잘 버티고 이렇게 이제 좀 머물러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고요. 만약에 내일 좀 밀려버린다면은, 그리고 또다시 61선까지 밀린다고 하면 다음 주도 어쩌면은 횡보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수렴이 많이 되었습니다. 코스피가 수렴이 상당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방향이 나오는 것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쉬었으면 가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한번 방향이 나올 때가 되었는데, 뭐 방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힘으로 볼 때는 상승에 더 가깝지 않나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뭐 시장은 어떠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향, 상승과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머지않아서 또 결정이 되어질 겁니다.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이제 2달 좀 넘게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가야 되지 않았나 할 때, 그럴 때 그런 기대감을 갖는다면 역시 이제는 21선 밑으로 잘 내려오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그리고 뭐 월요일 정도 이렇게 버티고 나면은, 그러면은 한번 또 신고가 도전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중요한 때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장 아이고 계속해서 쉬고 있는데 같이 쉬자 이게 아니고요. 뭐 여기 있을 때는 쉬어갈 때 되면 뭐 같이 쉬어도 됩니다. 그럴 때는 뭐 마땅히 지금 시장을 확 이렇게 주도해서 나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같이 쉬어도 되는데, 이제는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나타나는 것 기대를 해보아도 되죠. 기대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좀 잘 살펴서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코스피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오늘은 오히려 코스닥이 이제 강한 모습인데, 코스닥이 오히려 오늘 21선 위로 더 또렷하게, 코스피보다는 또렷하게 올라왔죠. 올라왔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코스피는 지금 이제 이런 박스 상단에 이제 고점이 거의 일정하죠.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21선을 코스피보다는 또렷하게 회복하였지만은 여기 보면 좀 고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더 나아가기가
코스피에 비해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에 약간의 이제 저항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고점들을 좀 넘겨 놓아야 그래야지 이제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코스피는 어때요? 조금만 여기서 힘만 더 한두 번만 좀 힘을 써주면 돌파가 되어지는 위치까지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더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힘이 있는데요. 뭐 주요 종목들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뭐 메지온이 오늘도 강하게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면서 이제 5만 원까지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메지온이 지금 오늘 보면은 이제 힘이 좀 붙어 있으며, 그리고 헬릭스미스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죠.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요. 그래서 오늘 또 10% 이상 강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제넥신, 뭐 제넥신도 이제 반등은 이제 시도는 하나 봅니다. 그리고 CJ ENM 이란 종목들이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오늘 양봉 나오면서 이제 눈에 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이제 그동안에 조정을 받고 있던 종목들이 이제 좀 돌아서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GS건설 이런 종목도 지금까지 빠지다가 이제서는 이제 양봉이 비교적 크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언저리에서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NC소프트 마찬가지죠. 요 근래 며칠 동안 눌렀는데 오늘은 이제 돌아서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로 볼 때,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볼 때 이제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상당수의 이제 종목들이 뭐 시장이 조정할 때 좀 어느 정도는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 돌아서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제 종목들이 일단 안 빠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안 빠지려고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러한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 시장 좋아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그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관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준비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수급 쪽으로 한번 볼까요? 수급으로 보면은 일단 어제까지 이제 외국인은 매수를 이어갔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성격이 짙네요.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은 매수 우위로 나가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1000억도 훨씬 안 되는 규모이니까 큰 어떤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역시 박스 사는 상단에 저항권은 저항권이구나. 그래서 저항권에 오니까 확실히 매수세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일인데, 이제 내일 외국인이 다시 상단에 부딪혔으니까 다시 매도세로 돌아설 것이냐, 아니면 뭐 소폭이라도 매수 우위를 보여줄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내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매도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 중요하고, 내일은요. 그리고 이제 21선 정도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모습. 그래서 이제 크게 어떤 추세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 횡보세이고 그런 것인데, 이제 매일매일 그때 이제 특징들을 살펴보자면은 오늘은 이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하지만은 이제는 좀 준비를 할 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요약을 하자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자, 그리고 이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장세까지는 그래도 역시 조선주가 독주를 하고 있죠. 조선주의 독주, 이러한 것 현상이 잘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선주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좀 부담스럽죠.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뭐 즐기시면 되는데, 이제 또 나 없어가지고 새롭게 한번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좀 차분하게 좀 기다려 주세요. 기다려 준다면은 조선주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쯤에서 이제 9월 달 중에서는 이제 조금 넓게 볼게요. 넓게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9월도 시작이 되었고 이제 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9월도 너무 늦어지면 안 됩니다. 너무 또 다시 이렇게 횡보하면서 9월도 끝까지 이렇게 막 횡보하는 식으로 끌고 가면은 조금 불안해요. 그러면 한 번은 또 이렇게 저점을 한번 살짝 깬다든지 이러는 위기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조선주가 워낙 세고 주도주다 보니까 조선주의 독주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 시장 전체로 볼 때는. 그래서 시장이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조선주와 같이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는 그러한 종목들의 상승이 좀 보여줘야 됩니다. 뭐 어디가 올라올 것이냐 아직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좀 뭐 비교적 관심을 가진다면 뭐 자동차도 뭐 가능성은 있고요. 자동차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뭐 반도체 쪽도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이번에 보니까 이제 잘 눌러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가능성이고 하지만 이제 그러한 쪽보다는 또 전혀 새로운 곳에서 다크호스가 나타날 수 있는데 오히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쪽에서 나타날 때 그쪽의 수익률이 더 좋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아무튼 어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어디가 되었든지 조선주는 너무 외롭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 좀 나타나기는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뭐 금융주가 되어도 좋아요. 사실 뭐 올해 증시는 조선주가 먼저 스타트를 하였죠. 방산주도 있습니다만은 조선주가 스타트를 했고 그리고 한 3월 정도에서 이제 조선주 쉬어갔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금융주가 그 뒤를 대신했는데 뭐 금융주도 이제 그동안 좀 쉬었으니까 금융주가 되어도 좋겠다, 나쁘지는 않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좀 그렇고요. 자, 그러면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어서 오세요. 종목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그래도 뭐 올해 상당히 이제 투자에서 성과를 꽤 잘 만들어내기는 만들어내었습니다. 뭐 방산주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올해는 무엇보다도 이제 첫 스타트는 이제 조선주에서 이제 큰 성공을 많이 성공이라기보다는 이제 수익을 많이 거뒀었죠. 그래서 이제 뭐 한화오션을 비롯하여서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이런 연초 보세요. 이 삼성중공업도요. 연초가 얼마나 쌌습니까? 지금 한 그 2만 원대까지 올랐죠. 2만 원대가 되었는데요. 연초에는 11,000원대, 12,000원대 이때 시작을 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싸죠. 지금에 비해서는. 그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연초에 조선주를 좀 담아두는 건데, 그죠?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종목들은 좀 쉬어갔는데 꾸준해요. 뭐 눌리면 있죠. 눌림은 있지만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상승을 이렇게 해가지 않습니까? 참 좋은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이 보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그냥 적당히 쉬면 쉬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적당히 쉬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있죠. 사실은 이런 거 좋은 종목입니다. 답답한 것 같잖아요. 나중에 봅시다. 이것도 얼마나 가게 될지. 근데 답답하게 가는 종목이 정말로 잘 가는 종목이거든요. 삼성중공업 보세요. 어떻게 보면 연초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건 재작년 그리고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오션은 어때요? 연초에 이제 급상승을 하기는 하였죠. 근데 이 종목은 상승 위에 쉬고 또 상승 위에 쉬고 이게 좀 뚜렷하게 보이죠. 뚜렷하게 보이는데 비해서 삼성중공업은요 꾸준하게 그냥 눌림은 있지만은 눌러주면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눌림을 참아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신고가가 나주죠. 꾸준하게 올라가는 것. 사실은 이런 종목이 참 좋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답답해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 선호하십니까? 좀
답답한 것보다는 지금 당장에 어떤 변동성이 크게 나와가지고 좀 쭉쭉 뻗어가는 거 좋아하시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으신가요? 네, 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요,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참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해야 되는 것은 꾸준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을 좋아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종목이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를 왜 그래도 요즘은 조금 된소리를 맞고 예전보다는 이제 위상이 좀 떨어진 감도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를 왜 좋아합니까? 삼성전자는요, 장기간 동안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이거든요. 보세요, 이거 장기간의 차트를 보십시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여기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수십 년 동안에 이제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에 끊임없이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요. 쉽지는 않지만은, 근데 이러한 종목들은 정말로 우리 투자자들에게 큰 수익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부자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도 부자로 만드는 종목, 많은 종목들이 시세가 크게 난다지만은 시세가 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꺾여버리는 것도 현실이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꺾여버리거든요. 근데 여기 NC소프트도 좋은 종목이었죠. 좋은 종목이긴 하였습니다만은 한 10년 상승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꺾여버리죠. 한때는 100만 원 갔던 종목이 저기 바닥에는 130만 원대까지, 13만 원까지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뭐 조정은 할 수 있다 하지만은 이게 한번 꺾여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은 우리가 추세가 이어질 때까지 보유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이러한 추세들이 끊이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좋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래서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부자를 만들어내는 종목은요, 갑갑해요. 답답하고 좀 뭐랄까 좀 지루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그렇게 투자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지 않는 것도 이러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추세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요, 우리가 잘 보유하고 또 그러한 종목들을 좋아하려고 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고, 삼성화재 이런 것들도요, 엄청난 장기간으로 보면요, 엄청나게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죠. 계속해서 90년대 상승해가지고 계속해서 90년대 상승했고 또 2000년대도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에 들면서 좀 이렇게 주춤하였지만은, 이거 보세요, 20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삼성화재 이런 건 답답하거든요. 우량한 건 알아. 좋은 종목이건 알아. 근데 안 사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사는 종목이지 우리 개인들은 답답해 하지만은, 근데 지금 보면은 주식 시장에 꾸준히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런 좋은 종목은 팔 필요는 없죠. 추세가 이탈되지 않으니까 팔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또 기다려 보면 그 어느 종목들보다도 더 큰 수익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종목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또 종목에 대한 관심, 또 어떤 것을 이렇게 사고 또 보유해야 될 것이냐 하지만은, 역시 보면은 조정을 많이 하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있죠. 그러한 종목들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종목들을 선호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런 종목들이 더 큰 부자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개인 투자자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또 장점이 뭐냐면은, 이게 또 작은 종목들 있죠. 변동성이 있는 작은 종목도 한 번쯤은 이제 이용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 또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현대마린엔진도 또 뭐 꾸준하게 상승을 해 나가죠. 현대마린엔진도 거의 뭐 삼성중공업과 같은 그러한 과입니다. 그러한 과로서 이제 쭉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인데, 이것도 보세요. 다른 종목들 쉬어간다고 하지만 조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른 종목들 쉬어갈 때도 비교적 꾸준한 상승을 해가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상승해가는 것이 어느덧 9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저기 회원님들 보니까 10,000원 초반대 많이 이렇게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 초반에 샀던 종목이 벌써 어느새 하는 사이에 지금 9만 원 왔거든요. 갈 때는 그렇습니다. 저거 언제 가냐? 도대체 저거 간다고는 하는데 아이고 그거 물론 가겠지. 가기는 가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가겠지.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이제 이끌고 가냐는데 현대마리는 이제 보세요. 추세가 좋고 한번 이렇게 세력이 붙어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불과 이게 작년에 보면 이제 보면은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여기 뭐 작년 연초에 이제 눌림목 이후에 샀다고 칩시다. 샀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보면 이제 1년 반 정도 되거든요. 1년 반 정도 되는데 벌써 보세요. 만원 초반대 12,000원, 12,000원 하던 종목이 9만 원이 되었잖아요. 이제 단위가 바뀌려고 합니다. 약간만 상승하면 이제 10만 원대 주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느낌 전혀 다르죠. 만 원대 초반에 있던 것이 벌써 10만 원을 바라보게 되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1000%가 되는 거예요. 10만 원 돌파하고 조금만 더 가면은 1000%가 되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 여러분. 시간은요, 금방 가게 돼 있어요. 하루하루를 보면은 답답하고 잘 안 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생활하다 보면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1년 금방 가잖아요. 올해도 거의 다 갔어요, 이제. 뭐 여름이 한 중간이라고 하지만 우리 9월 달 들어왔죠. 이제 9월 첫 주도 이제 이렇게 막 또 마감이 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내일 금요일이죠. 그래서 하는 사이에 한 달 또 가겠죠. 그리고 추석 지나고 추석 명절 지나고 그러면 10월 달 뭐 명절 지나고 뭐 10월 끝나면 또 10월 중순 곧 아닙니까? 그러다가 11월, 12월 올해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추석만 지나면 실질적으로 아이고 올해도 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잘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당장 보면 이러한 종목들 답답해서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하지만 생각보다 시간은 잘 간다.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는 것 나중에 보았을 때 손에 쥐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연말 결산할 때 올해 투자 잘 하였다 하면서 손에 쥐는 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생은 한 것 같고 별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결과로 볼 때 연말쯤에 갔을 때는 주식이 어느새 이렇게 올랐지 수익이 꽤 났네 이런 결과는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추세의 종목들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이렇게 변동성 좋은 것만 쫓아다니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오히려 변동성이 큰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별로 성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가는 이러한 종목도 담아야 되겠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또 보면은 우리 여기 최근에 HJ중공업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야, 이 HJ중공업 이제 25,000원 찍었습니다. 25,000원까지 찍었는데 아유, 우리 7월 말에 살 때 만원 아래에서 사가지고 지금 25,000원 찍었으니까 다 뭐 150% 이렇게 기본적으로 깔고 있을 거예요. 그죠? 특강대 오신 분들은 이제 이 종목 150% 넘어섰죠. 다 150% 이렇게 넣는데 한 달 만에 150%입니다. 물론 이거는 운이 좀 다른 종목입니다. 모든 종목이 한 달 만에 100% 이상씩 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였고 또 그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특강을 할 때 그때 시기하고 겹쳐 주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승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성과를 누리고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가만히 있지 않네요. 시장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만들어 내어준 것도 고마운데 이 가만히 시장을 살펴보니까 기회를 또 주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상당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종목들이 나오더라고요. 얼마까지 보냐고요? 글쎄요. 얼마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가는 데까지는 가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뭐 조정은 있겠지만 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상승세 천정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쭉 가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가는데 그 천정이 어디까지 가야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그게 추세 추종이에요. 가는 데까지는 간다. 사실은 세력이 땡기는 것만큼 가는 거죠. 세력이 땡기는 것만큼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 가서 천정을 만들지는 세력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만 상승의 모습 그리고 어떤 천정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까지 그때까지 갑니다. 지금은 조금 단기 흥분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격은 났어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볼 때 이제 이격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뭐 경고 예고 붙고 난리죠. 좀 올랐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고 붙고 난리인데 뭐 이렇게 되어지면은 HJ중공업이 좀 알려진 겁니다. 근데 종목은요 역시 조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HJ중공업을 이렇게 듣고 있지만은 여기 보세요. 조용할 때 조용히 수급해서 이렇게 조정하고 있을 때 HJ중공업에 뭐 누가 관심이라도 줬겠습니까? 이런 종목들 이거는요 못 사는 종목입니다. 사실은 이게 작년 그 10월 달이죠. 우리 징수기가 어려울 때 그때만 하더라도 신저가 났던 종목입니다. 신저가 나는 거 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신저가가 났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리스크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거 유상증자 나중에 한번 하지 싶어요. 그래서 유보율이 비었죠. 부채는 많고 조선주 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10년 동안 불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에 돈은 조금 벌더라. 돈은 조금 벌더라. 한 주당 370원 정도는 벌어요. 근데 이게 살려고 하면 참 차트도 너무 험하고요. 그리고 이게 보세요. 이거 유보율이 없다. 유보율이 없고 빚만 잔뜩 있다면은 이거는 어떻습니까? 당장 쓰러질 수도 있는 위험성 리스크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사지거든요. 안 사지는데 그런데 이전 여기도 보면은 그렇지만 이러한 리스크한 종목이 조용할 때 근데 시세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것은 상당한 기회를 주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이격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단기 이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갈 것이냐. 뭐 오늘 당장 발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이번 이격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상승이 어느 정도 이제 탄력이 떨어진다. 상승이 어느 정도 나왔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죠. 고민은 필요한데 근데 아직까지는 외봉이고요. 천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정 나오려면 한 저기 쌍봉 쓰리봉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러한 종목이 크게 올라갔는데 자 근데 이제 아쉬운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야 저런 종목이 있었네. 나도 저런 종목이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 종목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현대마린엔진 이건 지난무방에 이제 조금 다루었는데 현대마린엔진도 보면은 이것도 꾸준하게 오르는 종목이거든요. 꾸준하게. 그래서 이것도 뭐 작년 여름에 들었으니까 작년 여름에 이거 말씀드린 종목이니까 잘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수익이 수백 프로입니다. 한 3,400%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을걸요. 만약에 이런 조정이 있었을 누를 때도 흔들리지 않고 이걸 잘 가지고 지금까지 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3,400% 될 거예요. 그때 오시면 우리 VIP 회원님들은 이제 저기 앞에서 이미 6만 원 정도 왔을 때 400%, 500% 이렇게 되었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올랐으니까 지금 한 600% 이렇게 올라가 있겠죠. 그렇지만 특강에 오신 분들은 3,400%는 이미 깔고 있을 겁니다. 잘 가지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그때 오셔가지고 이 종목을 받아 그 매수하신 분들 있으세요? 잘 가지고 있나요? 좋은 종목은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위기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HJ중공업처럼 급히 가는 것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시장 조정할 때 같이 빠지지만은 빠지는 종목도 있습니다만은 좋은 종목은 이렇게 간다는 거 틀림없죠. 오히려 한번 빠져준 현대마린엔진이 수익이 그래도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시장이 그래도 우리를 좀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후속주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후속주들이 또 나왔습니다. 후속주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번 가려고 합니다. 이런 종목들. 현대마린엔진처럼
오르는 종목도 있고, HJ중공업처럼 저렇게 이제 단기에 이제 좀 급상승하는 그러한 종목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회가 좋아가지고 한번 아무튼 그러한 종목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힘이 좋아가지고요. 아유,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눌러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잠시 눌러줄 것인데 그때 아마 사지 않으면은 좀 까다롭지 않나. 원래 좋은 종목 좀 까다롭습니다. 잘 오르는 종목은요, 잠시 조정하고요, 그냥 휙휙 달아나요. 마린 엔진도 지금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7월 달에 조정 들어올 때 이 마린 엔진도 아이고 조정 들어온다 그랬죠. 그랬는데 여기 들어올 때가 유일한 기회였잖아요. 요 근래에 있어서는 유일한 기회였죠. 그때 샀으면은 지금 또 배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배가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좋았어요. 이 좋은 종목이 이런 식으로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질 않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자꾸 놓치시는 분들, 저거 샀어야 되는데 후회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못 사냐면은 좋은 종목은 그렇게 기회를 많이 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라잡히면 안 돼요. 좋은 종목은. 왜? 개미가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종목은 어떻습니까? 무거워지죠. 개미들 특징이 뭐예요? 막 무리해서 사기도 하고, 막 풀베팅 하다시 비중 많이 세가지고 조금 오르면 어떻습니까? 막 잘라먹기 시작하죠. 잘라먹는다는 것은 이제 파는 건데, 뭐 몇 프로만 이렇게 올라도 막 팔려고 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근데 주식이 오르는 데 있어서 제일 나쁜 것이 파는 거잖아요. 파는, 어쨌든 그 규모가 어떻게 되었든 팔려고 한다는 것은 하방으로의 어떤 압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르려면 하방에 대한 압력보다 상승의 압력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 쭉 올라가는데, 개미들은 많이 사게 되면은 자꾸 많이 산 개미들이 조금 올랐다 또 팔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부담이 되죠. 팔려고 하는 거 다 세력이 사주고 그리고 끌어올려야 되는데, 오히려 팔려는 물건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약간만 사줘도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의 입장에서는 수월하거든요. 근데 개미들은 조금만 올라도 팔려고 한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개미는 또 개미를 불러들이잖아요. 혼자서 안 사죠. 뭐 샀다 해가지고 좀 괜찮다면은 온데 동네방네 소문을 막 내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거 좋아 이거 좋아 하면서 너도 사봐 너도 사봐. 그러면서 개인들이 자꾸 또 오면 어떻습니까? 더 무거워지는 거죠. 더 무거워지고, 거기다가 또 어떻습니까? 신용까지 질러버리죠. 신용을 질러가지고, 신용은 정말 안 됩니다. 아마 이 7월 달부터 행보하는 것도 시장은 사실은 나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탄력으로 보면은 나쁘지는 않았는데 신용이 또 많이 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습니다. 원인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원인을 핑계로 또 이제 이 신용 때문에 또 지루하거나 한번 이렇게 폭 빠져야지 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 때문에 또 못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신용은 누가 써요? 기관이 씁니까? 외국인이 신용 씁니까?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을 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많이 붙는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내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조정을 짧게 하고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요, 그래서 기회를 잘 안 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다리면 안 되죠. 많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많이 들어와 주는 것은요, 세력도 일단 쉬는 종목입니다. 세력도 잠시 쉬어가자 하는 종목이에요. 많이 들어오면 안 된다.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 안 좋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야지 좀 만만하게 살 텐데, 안 들어오거나 적게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안 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더 잘 가죠. 자, 주식 좋은 종목이 잘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리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기아 같은 경우는 진짜 기회를 잘 안 줍니다. 오를 때 있죠. 기아가 여기 오를, 저기 예전에 오를 때 보면은 진짜 기회를 잘 안 주는 종목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기껏해야 이제 요즘과 같은 조정이 되겠죠. 기껏 조정을 많이 할 때가 요즘과 같은 이러한 조정입니다. 한 2, 3개월 이렇게 행보하듯이 하던 종목. 그 외에는요, 이게 눌러줘야지 갈 텐데 안 눌러주기 때문에
잘 많이 안 눌러주거든요. 기아가 갈 때는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라 해도 못 사요, 사람들이. 예전에 보면 끝까지 못 사는 분들은 안 사지더라고요. 우리가 여기 있죠. 기아가 10,000원 초반대에 있죠.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사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면 여기 결국 8만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때 주도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주도주니까 사야 됩니다. 사야 됩니다 하는데 안 사요. 왜 안 샀죠? 다음에 또 사세요. 나중에 올라가서 보면 안 사요 또. 안 사고 안 사고 안 사다 끝끝내 못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보면. 왜 못 샀을까? 내 느낌하고 다르거든요. 지금까지 나의 투자의 경험으로는 좀 빠질 때 이렇게 사야 돈이 되는데 얘가 많이 안 빠지더라는 거죠. 사실 진짜 갈 때는요. 기회 조금만 줍니다. 여기 보세요.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것을 공략을 해야 되는, 여기를 공략하거나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또 여기서 짧게 조정하고 바로 튀어나갈 때 이걸 공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튀어나가는 것은 또 무섭다고 못 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끝끝내 못 사는 거예요. 개미가 못 되죠. 개미가 감히 함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는 또 이렇게 훌쩍 가볍게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만만하게 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종목은요 무서워야 됩니다. 무서워야지 되지 만만하면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종목들, 그러니까 이번 장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번 장 특징이 가는 종목만 가거든요. 그래서 자꾸 2등 저기 아래 있는 거 살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아래 있는 거는요. 결국은 내 순서가 오겠지. 뭐 오기는 올 수 있겠죠. 오기는 올 수 있지만은 또 어떤 종목은 안 오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 자동차 갈 때 있죠. 자동차 갈 때 제 그 개인들이 또 많이 산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훨씬 출적 뛰어나가니까 그리고 다른 부품주들도 다 뛰어나가고 하니까 못 간 거 있거든요. 제일 만만한 거. 제일 만만한 게 뭐냐면 쌍용차였거든요. 쌍용차. 지금 이제 상장 폐지되었죠. 없죠. 쌍용차는 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야 자동차 다 가는데 이거 아직 안 갔다. 여기에는 아직까지 불모지구나. 아직까지는 햇빛이 들지 않은 종목. 근데 여기도 언젠간 햇빛이 들 거야. 그러면 훌쩍 날아갈 거야 하는데 결국 날아오르지 못하고 상장 폐지되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종목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좀 움직여주고 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들이 너무 만만한 종목을 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참 이 좋은 그 힘 있는 종목을 한번 사본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들어오는 것은 좀 빠져주었으니까 사는데 이게 좀 센 종목 있죠. 잘 안 들어오는 거. 내가 사면 더 들어올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내가 사면은 더 빠질까봐.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특히 이제 큰 약세, 지금은 약세도 아니죠. 횡보장일 수는 있지만 약세도 아닌데 약세를 많이 겪었던 분들은 특히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약세가 많았잖아요. 앞서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반년 넘게 나오는 하락과 그리고 그 전에도 또 그랬고 여기도 한 반년 정도는 하락이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1년 이상 하락이었고 상승이 별로 없거든요. 근래에 이렇게 투자의 경험으로 그리고 내가 주식 투자의 경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뭐 앞에는 상승도 있었지만 이 기억은 짧고 여기가 한 3년 되거든요. 내 경험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상승보다 하락에 대한 기억이 더 많을 겁니다. 하락에 대한 기억이 더 많다라는 것은 이제 종목을 샀을 때 막 미끄러져 버리니까 잘못 샀다가는 빠질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의 경험이 더 많다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오를 때의 어떤 성취의 기억보다는 빠질 때의 아픔의 기억 이런 것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면 더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다가 요즘은 오르는 종목이 더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봉을 살 줄 알아야 된다 했죠. 이번 장은
음봉보다는 움직이는 양봉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양봉 공략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처음에 주식 제가 단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양봉하는 것이 그 익숙할지 모르겠는데 뭐 사실은 좋은 버릇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상당히 얕게 하거든요. 작게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 그 좀 바로 튀어나갈 때 있죠. 바로 튀어나갈 때 잡지 않으면 못 잡거든요. 그러니까 늘 놓치고 이제 놓치다가 이제 오랫동안 그러한 경험을 하고 하다가 이 지금 좋은 종목은 그냥 튀더라. 그러니까 그건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고 또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소량으로 한번 잡아보는 거죠. 그러다가 성공의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잡아지거든요. 근데 그렇게 경험적으로 깨닫고 또 실행할 때까지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버립니다. 그 기회가 몇 번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옆에서 있죠. 이건 괜찮아. 처음에 이제 무조건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잡아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고 안다 하더라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옆에서 코치해 주면 괜찮아 잡아봐 하면 잡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잡게 되죠. 우리 자전거 탈 때도 배울 때 어떻습니까? 혼자서 타면 안 되잖아요. 여러 번 넘어지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잡아주면 어떻습니까? 믿고 이렇게 딱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 타다 보면 어느새 보면 뒤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전거 뒤에서 잡아주지 않고 있죠. 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손 놓고 있는데 내가 이미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식도 그러하거든요. 주식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경험도 한번 해보면서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HJ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현대 마린 엔진 중요합니다. 후속주가 또 나와 사실 이런 종목을 지금 있죠. 현대 마린 엔진이라든지 더욱이 HJ 중공업은 지금 사라면 안 되죠. 지금 사라면은 안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회가 지나가고 늦은 거거든요. 하지만은 후속주가 있기 때문에 또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시장이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네요. 고맙게도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니까 이 종목들이 별로 그렇게 눌러주지는 않을 많이 눌러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침 또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제 또 특강을 준비를 한번 또 하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특강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제 특강을 이제 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뭐 특강 안내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주제로 가볼까 하다가 역시 현대 마린 엔진과 HJ 중공업 이것만큼 중요한 종목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서 이 종목들이 후속주를 이제 매수하는 그러한 그 강의를 좀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은요 88TV에 가면은 이 안내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제 9월 9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많이 하지 말고요. 딱 이런 종목에 특성화되어 있는 아까 보신 종목 있죠. 현대 마린 엔진과 HJ 중공업 같은 이러한 종목을 매수하기에 딱 적합한 그런 최적화되어 있는 강의로 심플하게 이렇게 가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을 좀 추천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특강 신청은 8일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니까 오늘 목요일이죠.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강의는 화수목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밤에 강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부담 없이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좀 1강 HJ 중공업 상승은 예고가 되었다. 사실은 예고된 거 맞아요.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오른 게 아니고 그 상승이 예고되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는 종목을 잡아야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장 특성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과 선도주에서 공부하고 또 종목도 추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다 드리고요. 그리고 뭐 장중 라이브 방송 다 신청 가능합니다.
꼭 특강은 이제 밤에 이루어지고 리딩 방송은 이제 장중에 이루어지는데 녹화 다 되니까 녹화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이렇게 좋은 기회에 들을 수가 있는데 뭐 강의도 강의지만은 또 한 번의 어떤 시장에서 주는 기회 그 타이밍이 지금 잘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회를 좀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좀 시장에서 고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말 못하고 끙끙 앓기만 하고 항상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제 시장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종목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시장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좀 수익이 낮겠다 싶은데 근데도 수익이 나지 않은 분들은 안 나거든요. 매번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좀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수익에 동참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볼 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번에도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이 강의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많이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아직까지도 그런 수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번이 또 기회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회라는 건 그때 올 때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한 번 놓치고 두 번 놓치고 계속 하면은 안 됩니다. 한두 번 놓치는 것이 계속 놓쳐요. 그러니까 수익 나는 사람만 계속 나잖아요. 투자를 하면 수익 안 나는 사람 계속 안 나고 다음에 잘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요 지금 잘 하지 못하면 다음에도 못합니다. 지금 잘해야 다음에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준비해 가지고요 다음에 잘할게요 안 됩니다. 물론 노력을 하고 하여야 되겠지만은 안 돼요. 지금 잘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특강을 좀 잘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세요. 그 지나간 차트 있죠. 뭐 결과는 이미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보면은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좋은 어떤 단서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다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먼저 캐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지나간 종목 있죠. 버리지 마세요. 이미 다 올랐다고 아이고 이제 지금은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이잖아. 이미 다 올랐잖아. 그렇지만 그 종목을 자꾸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종목이요. 특강 때는 많이 안 드릴 거예요. 한 서너 개만 드릴 겁니다. 맞나요? 특강 때는 보통 한 세 개 정도 드려요. 3개 정도 드리는데 이번에도 한 3개 정도? 한 3개에서 4개 정도 그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부담스럽지는 않죠. 네. 그 정도 담으면 충분합니다. 또 금액 작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게 담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특강의 주제에 맞는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거고 조금 더 이제 골고루 이렇게 시장 전체를 좀 보면서 이렇게 종목을 담겠다면은 저기 VIP 방송 참고하시면 되거든요. 자, 아무튼 후속주 지금 또 설명 좀 하다가 또 시간이 금방 많이 가버렸는데 아무튼 후속주가 나오고 있고 또 이 후속주가 또 하나의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좀 제발 놓치지 말고 여러분 것으로 다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관심 있는 분은 88TV로 가보세요. 88TV 공지사항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저희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시장은 뭐 오늘 또 시장 자체는 조금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시장의 어떤 큰 계기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은 아직은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이게 곧 나타날 텐데 아무튼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나면 굉장히 바빠질 거예요. 바빠질 테니까 항상 확인하고 움직이면 안 되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잘 준비를 하시고요. 시장 구석구석 이렇게 종목들도 좀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봐야 어디에서 이제 힘이 실리기 시작하는지 이런 감각도 이제 좀 이렇게 알아차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좀 많이 차트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시간이 많이 되어 버렸네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 다 됐고요. 못다한 이야기는 또 내일 아침에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우리 내일 아침에 또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